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남자, 정말 젊은이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남자, 체 게바라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체 게바라 평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장꾸루미에는 파르지엔지의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81년도에 게바라 선생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게 되고, 그 계기로 95년도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답게 그의 아버지, 그의 친척, 그의 동지,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들까지 다 인터뷰를 다 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건 사회주의자를 위해 만든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회주의자였던 체 게바라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엮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체 게바라 선생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는 1928년 6월 14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하셔가지고 1967년 10월 9일 날 볼리비아 라이게라에서 3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참 39세의 나이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는 체 게바라 우리가 불러지지만 본명은 에르네스토입니다. 에르네스토 게바라죠. 근데 이게 그 과테말라에서 좌익운동 할 적에 친구들과 이제 동지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호칭을 부를 적에 체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체는 스페인 말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탄사를 나타내는 의미, 뭐 그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나, 내, 저, 뭐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큰 뜻은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체 게바라로 불려지게 돼서 지금까지도 사실 본명보다는 에르네스토보다는 체 게바라 선생으로도 더 잘 알려지게 돼 있죠. 하여튼 이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스페인 이주자 출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백인의 부유한 백인 출신으로서 부르주아 출신이죠. 아버지는 건축가였고 어머니가 신여성이었습니다. 세르나. 그래서 이 게바라 선생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어머니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불의에 강하고 정의에 상당히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계기가 어머니가 똑똑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청년 이 게바라가 아시겠지만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친구 알베르토하고 오토바이 하나 타고 남미 전역을 다니는 무전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물론 이제 뭐 21~22살의 젊은이가 방학을 이용해서 무전여행을 간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물론 그 출발 자체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청년 게바라가 뜨거운 남자로 바뀌게 되죠. 그는 남미 전역을 돌면서 거대 이 서구의 자본으로 인해 가지고 착취당하는 이 남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오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속으로 혁명의 자세를 그때부터 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의사로서 취직한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의 나환자 병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낮에는 나환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취직해서 정식 의사로서 활동해도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뒤로 저녁에는 좌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부인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이 당시 과테말라는 남미 전역에, 사실 그 당시 남미가 공산주의가 막 사회주의 운동이 막 붐을 일으키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 또 미국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들이 막 세우고 또 군사 독재 정부들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의 남미였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과테말라 쪽으로 많이 이제
뭐 도망 아닌 도망을 치면서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체 게바라 선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과테말라가 군사 독재에 의해 가지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또 대부분의 남미의 사회주의자들이 멕시코로 또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또 두 번째 운명의 장난이 나는 결정적인 운명의 만남을 갖죠. 바로 쿠바 혁명의 주인공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를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게 53년도의 일입니다. 25살에 체 게바라와 27살에 피델 카스트로가 멕시코에서 만납니다. 멕시코에서 만나서 그들은 서로가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는 그전부터 쿠바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굉장히 이름이 있었고 유명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체 게바라 선생이 그를 도와준 거죠. 동지로서.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쿠바 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유랑 혁명가, 발음이 잘 되는데, 유랑 혁명가로 자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그래서 그는 남미 전역을 혁명화하는데 전 일생을 바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일단은 쿠바 혁명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쿠바 출신이었기 때문에 쿠바 혁명을 절실히 바랬고, 게바라 선생은 남미 전체의 혁명을 바랐기 때문에 남미의 일부인 쿠바 혁명에 도와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56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죠. 11월 25일에. 지금으로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단 82명이 배를 탑니다. 그래서 게릴라 군을 창설해가지고 82명의 그 전투원들이, 게릴라들이 쿠바로 상륙하는데 제대로 상륙하지도 못했어요. 조난당해가지고 대충 어디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바티스타 정부군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의 정부군을 상대로 82명이 쳐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2만 명의 정규군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전투기부터 탱크, 기관총까지 없는 게 없는 군대였는데, 이 체 게바라의 군대, 이 반란군들은 8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기관총도 아니죠. 소총 하나 들고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쿠바의 산악 지역에서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규군하고는 절대 1대1로 싸울 수 없지만 3년여간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민중이 전부 공산화된 거죠. 소위 우리가 잘 아시는 중국 혁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군이 대장정을 통해 가지고 대다수의 공산당원들은 죽었지만, 죽은 뒤에 돌아다닌 그 민중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이 싹을 튀어서 결정적으로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격파하는 그런 대이변을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쿠바 혁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82명의 게릴라들이 2만 명의 정부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민중의 힘이죠. 민중의 힘. 보시면은 정확하게 25개월 걸렸어요. 25개월의 게릴라 투쟁으로 시민군이, 마지막 전투가 산타클라라 전투입니다. 그 당시에 반군이 364명입니다. 364명에서 그때 전투에 참여한 정부군이 4,000명입니다. 근데 이 4,000명의 정부군이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백길에 두고 투항하거나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1959년 1월 2일 날 아바나에 무혈 입성을 하면서 쿠바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바티스타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고, 어떻게 보면 앉아서 코 풀기 격으로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민중을 선동하여, 민중의 힘으로 억압받던 민중을 선동하여서 그 정부를, 쿠바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한 그런 전례가 없는 그런 혁명을 이룩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후의 삶이, 게바라 선생을 더 멋지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후의 삶입니다. 그는 쿠바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게바라가 계속 있었으면은 카스트로한테 숙청당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피델과 카스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 다른 사람입니다. 꿈이. 피델은 오로지
쿠바 혁명을 바탕으로 인근 남아메리카의 공산주의를 지지한 분이라면 게바라 선생은 쿠바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쿠바 혁명을 시발로 해서 남아메리카 전체를 공산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그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사실 혁명 후에 뭐 쿠바 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뭐 베이징 가서 마오쩌둥도 만나고 평양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소련에 가서 후르시초프도 만나고 뭐 대사로서의 역할도 했고 토지개혁위원장도 했고 국립은행 총재도 하고 산업부 장관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뭐 60년이니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32, 3살 요때까지 그가 이제 쿠바에서 근무하게 재회하게 되죠. 그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65년도에 그의 꿈을 찾아서 콩고로 가죠. 콩고에 가서 게릴라 혁명을 돕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다시 쿠바로 가서 66년 11월에 볼리비아로 이제 투입됩니다. 당시 볼리비아는 지금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의 한가운데 있어서 공산주의에 하는 지리적으로 공산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넓은 국토 중에 인구가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카스트로의 협조를 받고 볼리비아에 침입해서 무장 투쟁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반역자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쿠바에서 원조가 원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그가 이제 볼리비아 정부군한테 포위당해서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생포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생포당하면은 그를 잡아서 그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미국의 그 당시 존슨 대통령하고 볼리비아의 바리엔토스 대통령이 밀약을 하죠. 서로 어차피 이 공산주의자 게바라를 재판으로 체포해서 재판을 옮게 되면 또 민중의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를 그 다음날 처형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볼리비아 라이게라라는 곳에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 당합니다. 그 당시 CIA 요원이 있었다고 이 측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무섭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냉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바하고 그 당시 미국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쿠바를 놓고 또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게바라가 또 이제 잡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거해야 될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사실 한나라의 2인자 출신이었지만은 아주 쓸쓸하게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을 맞고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한 것은 그의 공산투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죠. 20대 초반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초지일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20대 때 가졌던 그런 뜨거운 사회에 대한 뜨거운 반감들 지금 많이 죽었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체 게바라 선생은 끝까지 자기의 꿈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것.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계기는 지금 사실 공산주의는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러나 그가 왜 최초의 공산주의자가 된 걸 그 정신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본에 의해 가지고 핍박받는 인디오들의 그 삶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로 최고로 좋은 대안이 공산주의였다고 그는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죠. 뜨거운 남자 게바라 선생의 일대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젊은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배워보십시오.